우리는 이상할 만큼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에게서 끝까지 좋은 결말을 기대합니다. 나를 울게 했던 사람인데도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믿고, 분명히 여러 번 실망했는데도 이번만큼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이해해주면 괜찮아질 것 같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변할 것 같고,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이 관계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 사람은 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변화를 믿고 싶은 걸까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은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순간보다 그 상처를 받고도 희망을 놓지 못하는 데서 더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상처를 반복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다시 다가오고, 내가 다시 문을 열고, 또 실망하고, 또 무너지고, 또다시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는 이 반복. 사실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건 한 번의 상처보다 끝나지 않는 반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상처 준 사람을 쉽게 놓지 못하는가? 왜 선을 긋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가? 왜 어떤 관계에서는 용서보다 경계가 먼저 필요한가? 그리고 왜 나를 지키는 일이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닌가? 부처의 가르침에는 이 문제를 관통하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 있습니다. 독이 담겼던 그릇은 거들 아무리 씻어도 그 기억까지 지우긴 어렵다. 이 말을 들으면 어쩐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품고 있는 핵심은 누군가를 영원히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겉으로 잠깐 달라 보인다고 해서 본질적인 패턴까지 바뀌었다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자주 속습니다. 특히 상처를 준 사람이 미안하다고 말할 때, 눈물을 보일 때, 한동안 잘해줄 때, 갑자기 다정해질 때 가장 쉽게 흔들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합니다. 역시 이 사람도 마음은 있는 사람이구나. 이제는 정말 알았겠지.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 없겠지? 하지만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대개 사과를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사과한 뒤에도 다시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데 있습니다. 말은 후회하는데 행동은 반복됩니다. 눈물은 흘리는데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결국 또 같은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상처받는 사람은 또 흔들립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사람은 원래 실수할 수도 있잖아.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너무 큰 걸 바라는 건 아닐까? 여기서부터 관계는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가 됩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보다 내가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내 고통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분명히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실수라고 부르고 상처라고 인정하기보다 오해라고 정리하고 심지어 사랑의 서툴미라고 미화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멀리해야 할 수도 있고 끝내야 할 수도 있고 더는 예전처럼 받아주지 말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끝낸다는 건 단지 관계 하나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 버텨온 감정, 스스로 참고 견딘 이유들, 그리고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믿어온 내 마음 전체를 다시 봐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상대를 놓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집착이었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이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자기희생이었을 수 있다는 것, 내가 희망이라고 붙들었던 것이 실은 두려움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인정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어떤 관계는 노력하면 좋아집니다.
오해를 풀면 깊어지고, 대화를 하면 단단해집니다. 서로의 미숙함을 배우며 더 좋은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다릅니다. 말할수록 내가 작아지고, 이해할수록 상대는 더 무심해지고, 기회를 줄수록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이런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건 사랑이 아닙니다. 익숙함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고통을 낯선 평화보다 더 쉽게 선택합니다. 괴로운 관계라도 오래 있으면 그 안의 긴장과 불안을 내 삶의 일부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일수록 상처 준 사람의 변화에 집착합니다. 그 사람이 달라져야 내가 견딘 시간도 의미 있어지고, 내가 참아온 이유도 정당해지고, 내가 바보가 아니었다는 증명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내 회복의 열쇠를 내가 아니라 상대에게 넘겨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평화가 그 사람이 사과하느냐에 달려있고, 내 자존감이 그 사람이 달라지느냐에 달려있고, 내 삶의 안정이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 흔들린다면 그 관계는 이미 사랑이 아니라 종속에 가까워집니다. 부처가 말한 자비는 상대를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뱀은 뱀으로 보고, 불은 불로 보고, 독은 독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보여준 반복보다 언젠가 보여줄지도 모르는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둡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현재의 고통을 계속 투자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현실이 아닙니다. 희망은 증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본질은 그 사람이 가장 감정적일 때, 가장 불리할 때, 그리고 내가 더는 참고 넘기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에서 드러납니다.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문제를 더 심하게 겪습니다. 상대 입장을 너무 잘 이해하고 그 사람도 나름대로 힘들었겠지 생각하고 분명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기 상처를 끝까지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자기 상처를 계속 뒤로 미루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나는 늘 참고, 나는 늘 양보하고, 나는 늘 이해해야 하고, 나는 늘 마지막까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식으로 살다 보면 내 안에 아주 깊은 메시지가 쌓입니다. 나는 이 정도는 참아야 하는 사람. 나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사람. 나는 존중받지 못해도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 이 메시지가 위험한 이유는 한번 이런 믿음이 자리 잡으면 비슷한 관계를 반복해서 선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례한 사람,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 자기 문제를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 사과는 하지만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이상하리만큼 계속 마음이 가는 이유도 어쩌면 여기에 있습니다. 익숙한 상처는 이상하게 편안합니다. 아프지만 낯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종종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흔드는 사람에게 더 강하게 끌립니다. 이 말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이미 당신의 그릇은 너무 오래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필요한 첫 번째 자비는 상대를 향한 자비가 아니라 나를 향한 자비일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내 감정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무너지는 관계를 운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 말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연습보다 자기 자신을 버티게 하는 연습만 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계는 공격이 아닙니다. 자기 표현입니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대우받을 수 없다. 나는 이런 말투를 견디지 않겠다. 나는 반복되는 무시에 더 이상 익숙해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일수록 이 경계를 존중합니다.
불편해도 듣고, 서운해도 조절하고, 자기 방식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망설이고 있을 겁니다. 정말 끊어야 할까? 정말 여기서 멈춰야 할까?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혹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평온해지는가? 아니면 더 불안해지는가? 나는 더 존중받는가? 아니면 더 작아지는가? 내가 틀린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더 잘하면 괜찮아질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나만 고치게 만듭니다. 이건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관계가 한쪽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람을 붙잡는 대신 기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하는지, 어떤 대우를 받으면 안 되는지, 무엇은 이해할 수 있고, 무엇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준 없는 사랑은 자주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기준 있는 사랑은 비로소 나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떠나보내는 것이 항상 미움에서 나오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아주 깊은 이해 끝에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구나. 이 사람은 아직 자기 상처를 남에게 옮기는 방식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더 머물면 둘 다 더 망가지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 마음은 슬프지만 방향은 분명해집니다. 떠난다는 건 그 사람을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그 사람은 내 삶 가까이에 둘 수 없는 사람이라는 판단입니다. 이건 비난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증오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지혜가 나를 살립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놓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 놓는 순간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 뜰 때 그 사람의 기분을 먼저 떠올리지 않아도 되고, 연락 하나에 하루가 무너지지 않아도 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 일에 계속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삶. 그건 차가운 삶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입니다. 건강한 삶입니다. 평화는 대단한 사건으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끝내 이해시키는 데서 오지 않고, 끝내 인정받는 데서도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종종 더는 나를 소모시키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나를 아프게 하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겠다. 나는 내 평화를 무너뜨리는 사람에게 계속 문을 열어두지 않겠다. 나는 선을 그을 것이다. 나는 경계를 세울 것이다.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나를 향한 책임이다. 상처 준 사람을 다시 품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쁘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지금의 당신에게 독이 되는 존재라면 그 거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떠나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누군가는 놓아야 비로소 평화를 배웁니다. 누군가는 경계를 세운 뒤에야 처음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그런 자리에 서 있다면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멈출 수 있고, 비어버린 마음을 다시 채울 수 있고, 상처 대신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제 당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 사람이 변할지 아닐지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지킬지 아닐지는 당신의 몫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희망보다 기준을 믿으세요. 감정보다 패턴을 보세요. 미안하다는 말보다 그 뒤의 행동을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지키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을